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0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0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병술월 무자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가 되겠고요.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과 월령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나머지 6글자가 어떻게 배합이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토라고 해서 양토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인 무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에 해당되는 토라고 해서 음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상으로 비유를 할 때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해서 산이라든가 높은 산, 이거 작은 산이 아니라 동산 같은 개념이 아니라 태백산, 한라산 아니면 백두산 같은 매우 높은 산이라든가 광야 같은 거 있죠. 이러한 아주 크고 넓은 개념의 흑토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해서 작은 개념의 텃밭 내지는 분토라고 해서 화분에 담겨져 있는 작은 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무토라고 하는 것 특징, 건토라고 하는 것 내지는 건토가 아니라 내지는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즉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로서 마른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텃밭 분토 내지는 전원토로서 얘는 물기가 있는 습토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습니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물기를 머금고 있는 니라고 하는 것은 진흙 같은 걸 말해요. 아니면 모래 같은 이런 거, 작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이런 작은 흙의 개념이죠. 그래서 약간 비옥하다라고 하면 기토 같은 경우는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비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토 같은 경우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토가 용도가 있으려면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물과 햇볕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이고 후중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햇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로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이죠. 수, 물 숫자.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데 어떤 수냐, 대개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무토가 좋아하는 수는 임수라기보다는 일단 개수가 공력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기토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햇볕인 화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화인데 병화를 뜻하는 것이고, 병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시음을 사람이 만들어내는 난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무토를 예를 들어서 얼어있는 땅을 갖다가 따뜻하게 할 때는 햇볕이 쬐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무토는 개수병화를 쓰는 것이고, 똑같이 토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토도 개수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햇볕 같은 것이 필요한데, 무토는 후중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기토는 작은 흙이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그냥 기토는 내일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냥 화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별도의 목은 필요치 않다. 그래서 기토, 무토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과 햇볕, 즉 개수, 병화라고 하는 것이고, 유독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한 땅이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보게 되면 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인데, 이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원래 진술충미라고 이렇게 한번 뽑아볼 수가 있어요. 진술충미월인데, 이거는 그냥 진술충미월이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진월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개념, 미라고 하는 개념에서 진월, 술월, 축월, 미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진술충미월은 공통적으로 토왕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진은 임묘진 동방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이고, 축은 해자축 북방이고, 미는 사오미 남방이라 그 오행이 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설명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진술충미는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묘진은 동방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오미는 남방화이기 때문에 토왕절인 미월이 화의 기운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축이라고 하는 이런 계절은 토왕절이면서 해자, 겨울에 수의 기운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죠? 이제 신유술 이렇게 남아있죠? 신유술은 토왕절인데 신유, 금왕절에 술월이기 때문에 또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월만 놓고 봤을 때는 토가 왕한 것으로 보지만, 예를 들어서 신금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유금 같은 걸 다시 보게 되면 신유술 서방금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때는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유를 보게 되면 방합을 형성해서 금이 다시 많아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비단 술뿐만 아니라 임묘진의 동방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 해자축, 신유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임묘, 진월에 임묘를 보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미월에 사오를 보게 되면 화가 왕해지는 것이고, 다음으로 축월에 해자를 보게 되면 이거는 수가 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월지만 놓고 봤을 땐 진술충미월은 어떻다?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나거나 내일 기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나도 마찬가지로 다 신왕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신왕한 사주. 대체적으로 신왕한 사주는 관살로서 억제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냐면 억부용신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억부용신법 내지는 왕자의 억이라고도 하죠. 왕한신은 관살로서 통제함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소벽하는 것이 필요하죠. 아까 제가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하기 때문에 간목으로 소토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령 자체가 4월, 5월 내지는 진술충미월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인 무토가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통제,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는 왕하지만 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대로 오히려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극토, 목극토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반대로 토가 많아지게 되면 뭐예요? 토보다 목철,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반대로 목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약한 간목을 갖다가 뭐냐면 수 같은 거, 자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생조해 주어야지만 능히 간목이 무토를 소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무토는 보다 간목으로 소토하고 수로서 간목을 생조해주는 뭐예요? 약살하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명식과 생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무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놓고 보게 되면 무토가 술토를 받기 때문에 되게 비견격이다라고 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무토는 비견격 이렇게 놓고 보지 마시고요. 그냥 걸록격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걸록격이든 양인격이든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살로서 뭐한다? 관살로서 억제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으로 소토하고 수로서 목을 이렇게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로 한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은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서 왕한 중에 경금을 보게 되면, 이거는 좀 장점은 뭐냐면 왕한 기운을 금으로서 이렇게 설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가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기가 없다라고 하면 무토는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윤토, 마른 땅을 촉촉하게 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월간에 있는 이 병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술월에 무토가 왕하기 때문에 다시 인성으로 왕한 무토를 생각해 주는 것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이것에 관계된 것인데, 그냥 단순하게 보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무토를 다시 생주해 주는 것은 필요치 않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늦가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기후 자체가 한랭하죠. 한랭, 차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자수가 2개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술월의 무토가 왕하기는 왕하다 하더라도 사주 자체가 차갑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간을 생해준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조후하는 개념으로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한 가지, 경금이 무토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을 이렇게 병화가 있게 되면 일간도 생하게 되지만 약간 금을 억제하는 약간 패단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좋아하는 갑인시,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이 사주 중에서 그래도 갑인시가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서 말씀드린 건데, 자, 다시 한번 무토가 수월에 태어났게 되면 일간이 왕합니다. 왕한 무토는 후중하기 때문에 목으로서 소토를 해야 되는데, 정관이 을목 가지고 무토를 소토하기는 공력이 많이 떨어지겠고요. 반드시 간목이라야지만 이 무토를 갖다가 소토 소벽할 수 있습니다. 단 간목이 약했을 때 자수로서 생조해 주는 것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간목 자체가 시지 이내에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의 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경금이 있어서 얘를 파하려고 하는 중에 중간에 또 병화가 있어서 이 경금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을 또 파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주 국세가 간목이 없었을 때는 그냥 경금으로서 토의 기운을 설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간목이 뿌리가 있을 때는 이때는 경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간목을 쓰기 때문에 경금이 간목을 파는 것을 병화가 막아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우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도 왕하고 간목도 뿌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 뭐해죠? 윤토하게 되니까 사주 국세가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괜찮은 사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같은 목을 본다 하더라도 을묘시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한 게 뭐냐면, 간목은 무토를 갖다가 소토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을목은 회목, 회초이기 때문에 무토를 갖다가 소토하는 힘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무토가 왕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좌우상충한 것은 좋지 않다. 인성이 깨지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칫 어렸을 때 특히 학업이 매우 부진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자시라든가 개축시, 임술시, 계시 같은 경우는 금수가 많아지게 되고 조후가 많이 좀 부족하죠. 이렇게 임자, 개축, 임술, 계하게 되면 병화가 좀 약한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더더군다나 경신, 신유시 하나만 적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왕했을 때는, 수월에 태어나서 왕했을 때는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경신시가 되면 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서 왕토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으로서 용신을 취용하게 되고, 또 신자수국하게 되면 또 상관생재 내지는 식신생재로 놓고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주가 매우 한습, 차갑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용신이다? 화로서 조후해서 따뜻하게 함이 필요한데, 병화의 용신으로 쓸 병화의 기운이 많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약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운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수운으로 가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사주에서 금수운을 만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목화 운을 만나서 화가 살아나는 것이 오히려 사주를 중화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바쁜 나머지 강의를 좀 두서없이 막 빠르게 진행한 것 같은데, 말이 빠르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실 때 속도를 조금 늦춰서 들으시는 것이 더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블로그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말이 오늘 좀 빨랐으니까 한 2번 정도 이렇게 들으시면은 그래도 무난히 소화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부터는 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이게 일진 강의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주 푸른 이제 실내라든가 이런 것 또 같이 좀 강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제 또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보시면은 실전 사주에서
역전사주 해설이라고 하는 재생 목록이 있고요. 또는 사주 분석 특강이라고 하는 또 재생 목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지는 어차피 날마다 하는 것이고, 이거 말고도 제가 다른 강의, 기초 강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강의들도 할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